안녕하세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오는 바람에 이 자연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 핸디캡이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 보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이나 또 좀 아재 얼굴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근사한 카페, 늘 오던 곳입니다. 근데 배경만 좀 바꿔서 저쪽 방향을 보다가 지금 이렇게 좀 틀었어요. 한 90도 정도 방향 틀어서 다시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쁜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분이시든지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시간 조정해서 맛있는 커피 사드리고 싶으니까 말씀 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는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게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그걸 즐기기도 해요, 실제로. 자,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과 함께 오늘은 지난주에 얼핏 언급했던 것처럼 요새 너무너무 핫하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코인 관련된 이야기들도 약간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보자면, 월요일 정도에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한 5,04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쓴다. 5,040억 달러면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 정도를 그 주주들한테 뿌리겠다는 거예요. S&P 500에 있는 그 기업들이. 그래서 아이고야, 그 S&P 500 기업들의 보유 현금이 또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1조 8,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이 또 약간 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 2천조 원 중에서 한 600억 2천조 원 중에서 6천억 원 정도, 600조 정도, 2천억 원 정도 중에서 600조 원 정도를 이렇게 뿌려준는 거니까 자기들 가진 거의 한 4분의 1 정도만 시장에 풀어도 된다는 입장이죠. S&P 500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 기업들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정말 잘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그 정말 섭섭치 않게 해주는 그런 일인데, 미국 기업들은 정말 이런 면에서 보면 그 마케팅, 기업 경영 이런 면에서 정말 넘사벽인 것 같아요.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예를 들어 애플이 우리 자사주 매입합니다, 주가 부양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문과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광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광고 때문에 애플 제품은 더 많이 팔릴 것이고 또 주가도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기업들은 막 광고하고 TV에 노출하고 이런 데 신경 많이 쓰지만, 이 주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플 같은 입장에서는, 또는 S&P 500에 있는 거대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어떤 그 이익 환원을 시켜주면서 마케팅까지도, 그래서 기업 매출까지도 같이 끌고 올라가는 일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진보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도 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 미국의 옐런 의장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즉 미국은 고용률이 쭉 다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돈 풀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고용률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고용이 많이 되면 월급들을 많이 받죠. 월급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월급 받는 사람 많아지면 그 돈이 많아지는 거죠, 시중에. 그 월급 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많이 사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연결되니까 또 기업이 잘 산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용률하고 기업 실적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 놓는 것, 고용률과 경기와 연결시켜 놓는 것, 이런 것들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용률이 높아지면 경기가 살아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맞는 상황이 됐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IT 회사들이 되게 잘 나가죠.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이런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자동화, 오토메이션, 뭐 로봇,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이것들이 사람의 고용률을 좀 떨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 몇 명이 할 일을 대신 컴퓨터가 해버리는 상황이 되고, 골드만삭스 역시 예전에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뭐 체크하고 뭐 주식 거래와 뭐 이런 평가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하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에서도, 골드만삭스 자체에서도 자기네가 IT 회사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보니 고용률이라는 게 이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옐런은 그 고용률이 올라갈 때까지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빅테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고용률이 올라가기가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옐런이 목적하는 고용률 높이기가 아주 녹록하진 않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돈 풀기는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편 하게 됩니다. 이제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죠.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뭐 그 이제 변동성이 좀 커져요. 이게 예전에 돈이 뭐 10개가 풀려 있었다, 시중에 돈이 10개가 풀려 있었다라고 하면 뭐 애플 주식에 한 개만 사도 이 애플 주식 올라가고 애플 주식 떨어지고, 요 정도의 한 개만큼의 그 사고 판 만큼의 가격 변동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지금은 이제 100개만큼이 아니라 뭐 800개만큼 이렇게 돈이 풀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 돈이 주식을 사러 들어가는 양이 이제 이 풀린 것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져요. 돈이 풀려 있으니까 변동성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빅쇼트에 나오는 그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은 20년물 장기국채, 그러니까 장기채에 투자를 하고 또 주식이 떨어진다라는 쇼트 포지션에 베팅을 해놓은 상태라고 했어요. 이 사람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증시가 꺾여서 크게 하락할 것이다. 자기가 2008년도에 큰 돈 벌었던 거와 유사한 상황이 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참고로 그 20년물 장기국채는 그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TLT ETF를 언급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깨알 자랑을 하고 가면,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는 급격한 시장 하락에 굉장히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헤지펀드의 사토리 헤지펀드 사토리 펀드의 댄 나일스 설립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FED가, 페드가 올해 돈 풀기를 끝내겠다라는 이런 말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 시장은 자그마치 20%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호황과 함께 유동성이 멈춰지는 것으로 인한 하락, 이 두 가지에 대한 걱정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이제 인플레 관련된 논의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서, 이 많이 풀린 돈을 그만 풀어야 되지 않느냐, 뭐 더 풀어야 되느냐, 이런 그 궁금증, 의심 또는 선제적인 대응,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버리의 그 시장 하락에 대한 베팅,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많은 잡음, 소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시장이 조정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대폭락이 바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여름 정도까지는, 이게 좀 상반기까지는, 2021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의 장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되려 부진보다는 상승을 경험했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인 거죠. 그래서 뭐 테슬라, 뭐 스퀘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데들 다 4차 산업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또 다들 그 비트코인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뭐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는 뭐 너무 유명하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까지도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 투자를 얼마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코인이라는 게 4차 산업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코인이라는 게 4차 산업 연관시킬 때 어디서 기존 산업과 어떻게 연관을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서버, 컴퓨터, 그다음에 자동화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고, 뭐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산업은 키우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주도권, 통화 주도권 이런 걸 놓치고 싶어 할 리가 없어요. 다 미국 회사고 미국 기술이고 또 주도권도 미국이 있는데, 그걸 유지하는 화폐인 US 달러 이거를 멍하니 그 비트코인이 먹어가는 걸 두고 볼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침 또 4월 20일 경에 비트코인 또 엄청 한번 떨어졌잖아요. 한 4월 뭐 42,000불 정도 뭐 이렇게 됐었던 지난 고점 대비 한 3만 불 때까지도, 3만 불 초반까지도 떨어지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는데, 요거는 또 왜 떨어졌냐 하면 중국에서 우리 비트코인 이제 결제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쓰게 허락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로 치면 중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 채굴장이라고 해서 그 컴퓨터 그 연산 처리 시스템이 전기값이 싸야 돌릴 수가 있거든요. 채산성이라고 하죠. 그게 맞아 떨어지는데, 중국은 국가가 인정해줘가지고 수력발전소 댐 옆에다가 그 채굴장 전산 시스템을 갖다가 대규모로 놓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뭐 축구장 크기만 하잖아. 뭐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채굴장을 허락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허락해줬었던 중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 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걸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람들 생각에, 아니 그렇게 비트코인 좋다 또 해라 라고 했던 중국에서 그거 쓰지 말라라고 했던 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코인 투자한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하던 사람들이 막 이제 판 거죠. 그래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그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또는 큰 조정의 서막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돌아오는 6월 17일 날, 그게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8일이 될 건데요. FRB에서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이제 최종 결정 내줘야 돼요. 저번에 한번 연장해서 6월 17일로 미뤄놓은 상태였거든요. 이번에는 얘기를 해줄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트위터 한 줄 올린 것 때문에 코인 가격이 로켓처럼 쫙 올라갔다가 또 뭐 한마디 하면 또 확 떨어지고, 이번 또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하니까 가격이 또 확 떨어지고, 머스크는 또 그래도 우리는 존버할 거다라고 해서 또 코인 가격도 올려주고. 자, 여러분들이 FRB 의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트위터 하나 쓴 것 때문에 가격이 막 20-30%가 움직여요. 2% 3%가 아니고 20-30%. 그 다음에 또 그걸 기초로 해서 투자 자산을 만들어서 증권사에 올려준다? 이게 선물 옵션도 그렇게 크게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 인덱스 ETF가 그렇게 가격이 오르내리면 그 건전한 투자판을 만들어가기가 꽤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6월 18일 날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본다면 아마 안 될 거다, 안 된다에 이제 베팅을 하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6월 18일 날 되면 또 코인 값이 또 확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또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FRB 즉 페드 얘네들도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코인은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5월 20일 날짜, 지난주 목요일쯤 금요일쯤 되는 날짜에는 FRB 의장이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미국 정부가 CBDC, Central Bank Cryptocurrency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코인 발행하는, 암호화폐 발행하는, 이 경우에는
암호화 달러, 전자 달러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 전자 달러를 전자화, 즉 코인화 하는 작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연구한 그런 그 논문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중국 정부도 코인 하면 안 된다 그랬고, 미국 정부도 ETF 6월 달쯤에 ETF가 사용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또 한두 달 시차를 두고 미국 정부가 직접 코인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의 힘을 빼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두 달가량은 코인 값이 계속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는 올라갔더라도 6월 20일 정도부터 한 7월 한 말 정도까지는 계속 코인 가격이 와장창창 박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만 불도 거품이다라는 소리로 변경될 수 있어서 혹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기도 하죠. 이게 조합이기도 해요.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를 가지고 하나 또 얘기를 드려보자면, 빌 게이츠가 이혼했던 것 때문에 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지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TV에 이렇게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저 아는 분들, 그 친구분들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이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전화하고 또 마음 달랜다고 이렇게 이런 경치 좋은 곳에 사는 저에게 이제 찾아오죠. 그러면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위로해주죠. 그냥 위로해줘요. 그거를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면서 야, 쟤 이혼했단다, 뭐 저 봐라,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유명인이 하면은 마치 나쁜 이혼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기업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지인이 하면은 위로해줄 만한 이혼인데, 유명인이 하면 비난받을 이혼인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게 많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언론이 하는 일이 아닌가. 즉, 어떤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이런 거의 기준은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나도 빌 게이츠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빌 게이츠도 결혼하면 행복하고, 나도 빌 게이츠도 이혼하면 속상하고, 홀가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똑같잖아요. 사람 똑같은데 돈 많은 사람은 문제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무조건 동정되고, 이런 것은 어떤 이중잣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중잣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흔들리죠.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올린 거는 대단히 위력적인 거고, 제가 트위터 올린 건 대단히 위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실제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투자라는 것을 이렇게 짚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의 팩트와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 때문에 확 올라가고 트위터 때문에 확 내려가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은 좀 저와는 맞지 않는 투자의 영역이다. 물론 그걸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중심을 잡고 조금 덜 흔들리는 방식의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머스크의 존재는 또 어떻게 한번 이해를 해볼까, 이런 것도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 나눴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한번 언급해보자면,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어떤 자산의 값을 30% 올렸다 30% 내렸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죠. 몇백 프로 올라가잖아요. 와, 이제 이렇게 이건 주가 조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가 조작을 대놓고 하는 것들은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가만두고 볼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히 손을 대야 되는데 손을 안 대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냅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판을 흔들어 달라, 이 사명을 앨런 머스크가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렇게 코인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SEC, FRB 얘네들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준다? 불가능한 거죠. 즉, 승인해 줄 수 없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코인판을 흔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 정부는 코인판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움직이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보세요. 돈, 그러면 미국 돈이 짱 먹었어요, 전 세계에서.
주식도 지금은 뭐 한국 사람들 미국 주식 투자하고 전 세계 다 미국 주식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뮤추얼 펀드라도 투자하는 방식이 되고 있죠. 그 채권은 또 뭐 말할 것 없이 미국 채권이 짱이었죠. 근데 이제 주식, 채권, 돈 다 미국이 짱 먹었는데 이게 코인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인은 미국이 짱을 안 먹을까요? 코인은 놓칠까? 코인도 미국이 짱을 먹어야죠. 미국은 그렇게 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잡고 있었던 미국의 그런 패권을 미국이 내려놓을 이유도 없고 안 한다는 보장이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CBDC를 발행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웃기는 게 비트코인 때문에 그 미국에 투자하는 증권사에 연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즉 저개발 국가, 즉 자국의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자국 증권 회사가 미국의 주식을 직거래 또는 뭐 미국 ETF 많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판이 잘 열어진 게 아니죠.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이런 코인을 이용하면 누구든지 미국과 연계된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미국이 그 디지털 달러를 내놓고 누구든지, 전 세계 누구든지 비트코인 사듯이 디지털 달러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미국으로 돈이 쏠리는 것은 더욱 더 많이 쏠리게 될 거죠. 이 판을 미국이 가만 모른 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짜놓은 판일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인들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마음이 쏠려가잖아요. 코인 투자를 뭐 외면할 수 없죠. 이제는 뭐 경제뉴스 신문, 경제신문사에서도 뉴스 한 판에 코인이 나오고요. 뭐 유명 헤지 펀드부터 해서 다 이제는 코인이 정규 자산, 정규 투자 자산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이 승인해주고 뭐 각국 정부가 승인해주는 그 관계, 그러니까 언제쯤이 될까를 기다리는 초읽기일 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인정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명확하나 그때까지 이렇게 흔들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매수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6월 중순 이후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이 코인은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겠죠. 야, 그러면 나스닥 투자하고 미국 주식이나 이런 미국 ETF 투자하는 뭐 그런 ETF 포트폴리오 런칭한 그 피어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또 방향이 되겠느냐. 코인이라는 게 아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4차 산업혁명과 연관돼 있잖아요. 서버, 컴퓨터, 뭐 이런 전자, 뭐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결국은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이 코인은 이렇게 땡그랑 돈이 아니고요.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웹사이트, 웹 서비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 가입해서 이메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메일 만들고 이메일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 뭐 톡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코인도 똑같아요. 비트코인은 내 이 계정을 갖고 그 돈을 보내고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무슨 코인이 2,000개가 생겼다, 3,000개가 생겼다라고 해도 그 다음이나 네이버 또는 구글이 되고 싶은 회사들이 2,000개, 3,000개 더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IT 회사들이 내 플랫폼을 통해서 돈이 움직이거나 정보가 움직이거나 어떤 인증이 움직이도록 이제 서로 각축 경쟁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조그만 벤처 IT 회사들인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커져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과 얘네들이 무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활성화되면은 원래 있었던 그런 빅텍 기업들과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TSMC,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반도체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어야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지금 비제도권 이내에 있으니까 막 출렁이지만 내년도 정도에 그렇죠. 내년쯤에 이렇게 만약에 제도권으로 들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지금처럼 출렁이는 가격 상승이 아니라 안정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거기에서 이익 받던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오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기존의 증권 시장에서의 투자와 요즘 뜨고 있는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둘 다 인정을 하지만, 코인 시장은 지금 많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대세로 갈 수 있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나의 투자 자산으로서는 적합치 않고, 재미와 시장을 읽기, 그리고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에 따라가는
어떤 감을 위해서 일부 들어간다. 이건 예스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투자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투자 방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쭉 이어갈 수 있는 기초 투자 자산으로는 뭐 피어슨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좋고 S&P 500 ETF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쭉 설명해 드렸었고요. 굉장히 오늘은 길었어요. 코인 관련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성과 보고서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짧게 읽어드릴게요. 5월 21일자로 187일간 투자를 해서 금액 가중 수익률로는 4.22%, 연환산으로 이렇게 추정했을 경우에는 7.81%가 되었습니다. 환율은 주간 변동으로 0.08% 아주 작게 올라갔지만 자산 가치는 0.85% 좀 하락한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스닥이 뭐 오르다 내리다를 뭐 크게 반복하고 지난 금요일 나스닥은 뭐 1.7%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 기회가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6, 7월 경에 그 테이퍼링을 연장할지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늦출지 뭐 진행할지를 그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잡음들은 그냥 아직은 잡음인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맺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빨리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버버버했네요. 다시. 자, 맺는 말씀입니다. 날씨가 좋았다 흐렸다 해도 밥은 먹어야 되고요.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해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또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심리를 경험하셨다면 돌아오는 한 주간은 그런 일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주위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한 선택을 가지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